보험사가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합의가 지연되는 경우에 그것 또한 굉장히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빨리 시키고 빨리 하고 그리고 보험금을 좀 조절하는 측면에서 민사소송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피해자 윤모 씨의 경우에도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험사의 조정 신청으로 분쟁 조정 절차가 중지됐습니다. 왠지 그 사람들이 막대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유로 이제 민원이라든가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그냥 먼저 손을 쓴 거죠. 경제력과 법률 지식이 부족한 보험 소비자 입장에선 그것도 아픈 몸으로 보험사 측의 전문 변호사를 상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편 보험사 측의 조정 신청은 잘못됐으니까 이거는 받아들이지 말아달라. 그리고 나는 치료가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치료를 충분히 다 받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합의를 하든지 또는 조정을 절차를 거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간단히 써내고요. 그리고 이제 법정에 한번 나가야 돼요. 보험 소비자를 울리는 것은 민사 조정만이 아닙니다. 꽃가게를 운영하는 34살 오모 씨는 지난해 10월 갑상선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갑상선에 양성과 악성 두 개의 종양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 씨는 양성 종양과 암인 악성 종양 모두가 보장되는 특약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두 개 질병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두 개에 대한 담보에 대해 갖고 제가 가입을 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보험료를 계속 납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발병을 한 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급을 다 해줘야죠. 그런데 보험사 측은 벼랑간 오 씨에게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보험사가 오 씨에게 줄 돈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사는 또 오 씨가 계약 당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3년 전 다리골절과 산부인과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고 타 보험사 가입 여부를 숨겼다는 것이 계약 파기 이유입니다. 그 고지 의무란 게 제가 이번에 보험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갖고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건이고요. 보험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보험 가입자와 절충을 거쳐 암 보험금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송 기술상 지급할 보험금은 일단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청구된 보험금의 일부만 주기 위해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인데 오 씨로선 납득하기 힘듭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전혀 돈을 안 주려고 발뺌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진짜 나약한 서민들한테 너무너무 고통을 주는 게 지금 보험회사인 것 같아요. 조금순 씨는 희귀 질병인 갑상선 수질암으로 5년째 투병 중입니다. 조 씨는 암이 퍼진 좌우 갑상선과 어깨 근육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암의 잔존 여부를 나타내는 수치는 여전히 높게 나와 암의 전이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또 갑상선 수질암의 특성상 일반적인 항암 치료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번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게 조 씨의 입장입니다. 개발되고 전이되면은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발성을 팍 퍼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더 요양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조 씨는 지난 4년간 암 보험금으로 치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측은 지난해 5월 갑자기 보험금을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약관의 해석.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할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등 암세포를 직접 치료하는 경우가 아니면 보험금을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가장 좀 암 치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헬릭소 치료라는 게 주사를 맞는 건데 자가 투여도 가능한 약물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 씨는 보험회사 앞에서 시위도 해보고 금감원에 민원도 제기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집도 지금 엉망이고 누가 와서 오래 있고 싶겠습니까? 보험사들이 당연히 지급해야 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그러한 거에 대한 페널티를 강하게 물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보험은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보험 가입자들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할 때 오히려 보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공익적 기업이라고 불리는 보험사들이 제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지, 가입할 때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소비자들은 되묻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국제수학교육 성취도 비교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학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는 43위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감도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수학교육에 커다란 짐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수학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점은 무엇인지를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계산하는 것도 일단 어렵고요. 과목 자체가 되게 많잖아요. 범위가 한 번 반복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내가 연습하고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그냥 확 질리는 것도 있고. 쉽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학생 이해 못하면 학생들도 많이 질문하고, 그리고 너무 열심히 강요하는 식으로 계산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왜 좋아하는 것일까? 안 풀던 거 열심히 해서 풀면 성취감도 있고 새로운 거 배우는 재미도 있고 문제 풀 때 그 느끼는 그 보람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를 깊이 오랫동안 생각하는 게 재밌고 또 문제를 딱 풀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요.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과 싫어하는 학생들의 답변에서 분명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싫어하는 학생들은 수학을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기술로만 본다는 것이고, 좋아하는 경우는 수학을 논리적 사고를 통한 미로찾기 같은 게임의 하나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학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것도 결국 이 조그만 차이를 극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포항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전국의 거의 모든 수학 경시대회에서 개인상과 단체상을